안녕하세요. 박인철 방송 나는 나 72번째 시간이네요. 지금까지 거의 안 빠지고 매주 한 번씩 이제 유튜브를 찍었었는데 2주 동안 제가 심한 몸살이 와가지고 도저히 촬영을 할 수 없는 건강 상태라서 어쩔 수 없이 이제 2주를 건너뛰었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뭐 현재 그 삼중 장애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데 뭐 어렸을 때부터 이제 지체 장애인으로 쭉 생활을 하다가 이제 나이 먹어서 이제 예순이 넘어서 신장 장애와 시력 그 시각 장애까지 이제 동시에 이제 몰려오는 바람에 현재로서는 세 가지 중복 장애인으로 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뭐 몸살 한번 알았다고 뭐 그 장애 얘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늘어놓는 이유가 이번에 이제 몸살을 앓은 그 원인이 단순히 뭐 과로를 했다든가 아니면 뭐 날씨가 갑작스럽게 뭐 변했다든가 이런 어떤 그 외적인 요인이 아니고 투석 환자들이 그 안고 있는 어떤 부수적인 문제가 또 따라오더라고요. 그 중에 가장 그 어떤 좀 남들한테 얘기하기도 좀 그렇고 그렇지만 본인으로서는 끔찍하게 그 고통스러운 그 부작용이 변비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투석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은 그 투석병원에서는 체중이 늘어나니까 물을 많이 마시지 마라라고 이제 늘 강조를 하는데 이번에 그 변비가 심해져 가지고 응급실 가서 또 물어봤더니 거기서는 변비약만 먹어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니까 물을 많이 마셔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물을 많이 마셔야 된다고 한쪽에서는 많이 마시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그쵸 뭐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는 그런 애매한 입장에 이제 있게 되는데 그 투석을 받다 보면은 그 옆에서 받는 다른 분들도 그 변비를 많이 이제 걱정들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게 그러면 이제 그 몸살로 올 정도로 그 심한 그 고통이 이제 다가오는데 그거는 참 유튜브에서 그걸 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참 애매하고 어쨌거나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다가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그 제가 유튜브 촬영을 못하는 2주 동안 사회적으로도 이제 많은 어떤 변화가 있었고 특히 요즘 그 내란 그 주범들에 대한 어떤 그 특검의 어떤 발빠른 수사를 통해서 이제 그동안 검찰이나 경찰들이 그 캐내지 못했던 캐내고도 덮어버렸던 많은 그 어떤 범죄 사실들이 하나하나 밝혀져서 국민들이 좀 안도감을 느끼게 만든 그런 그 요즘 그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그런 거를 얘기하자고 들면 또
한 번에 유튜브 내용을 채울 수가 있겠는데, 제가 2주 동안 그렇게, 그러니까 기력도 뚝 떨어지고,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고통을 받으면서, 어, 다른 때는 제가 지금 시각장애를 가진 지가 벌써 한 6년 돼 가고 있으니까, 이만큼 적응이 될 때도 되는데, 제 나름대로는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상황들을 그것을 오히려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자. 나에게 주어진 이 조건들이 나의 발전에 어떠한 작용을 할 수가 있는지, 그런 측면에서 애써 나 스스로를 위로하고, 또한 이런 것이 있는가 하면은 아직 남아있는 것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갖고자 노력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막상 단순히 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장애를 넘어서서 직접적인 고통이 온몸에 몰아치니까,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시력을 잃기 전에 보아왔던 많은 것들, 또 젊었을 때 보고 오랜 시간 동안 못 봐서 아쉬웠던 것들, 이런 것들을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선 제가 이제 건강을 이렇게 잃게 되면 제일 많이 걱정하는 사람이 당연히 제 아내인데, 사실 제 아내가 좀 무능력한 남편을 만나가지고 본인도 건강이 썩 좋지 않은데 아픈 몸을 이끌고 날마다 이제 출근하면서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애쓰는 늙어버린 아내의 얼굴도 보고 싶고, 말을 듣느니 안 듣느니 하면서 뭐 티격태격하고, 그러면서도 늘 풍족한 어떤 생활을 말하지 못하는 부족한 부모 밑에서 어렵게 자라났지만, 지금은 그래도 당당하게 청년이 되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자식들의 장성한 모습도 보고 싶고, 또 이렇게 유튜브를 찍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내가 움직일 때마다 나를 부축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활동 지원사 선생님의 얼굴도, 물론 젊었을 때부터 이제 알던 분이니까 어떤 얼굴일 거라는 거는 짐작을 하고 있지만, 벌써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 선생님도 많이 늙으셨겠다 싶은 생각이 들면서도, 어쨌거나 그야말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도와주시니까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지만, 그분의 모습도 보고 싶고, 또 투숙병원 가면은 슬렁한 아재 개그를 던져도 깔깔대고 이제 웃으면서 맞장구 쳐주는 사회복지사의 그 따뜻한 얼굴도 보고 싶고,
또 투석을 시작할 때마다 조금이라도 덜 아프게 이제 주사를 놓으려고 노력하는 간호사 선생님들의 그 따뜻한 그런 얼굴도 보고 싶고, 참 보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인간이 일상에 태어나서 많은 관계를 맺고 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헤어지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정작 내가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구인가, 과연 나는 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라고 했을 때, 뭐 그다지 뭐 보고 싶은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의 삶이야말로 참 실패한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지금처럼 고통 속에 놓여서 그나마 제가 외롭게 어떤 그 투병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내 머릿속에 살아있는 많은 친구들, 부모, 형제들, 뭐 가족들, 또 주변에 가까이 늘 만나는 사람들이 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내가 70년 가까이 살아오면서 그다지 실패한 삶을 산 건 아니지 않는가라는, 또 한편에 나름대로의 어떤 위안을 삼아 보기도 하게 됩니다. 물론 내가 보고 싶어 한다고 해서 또 그 사람들도 나를 보고 싶어 하느냐? 물론 그건 아니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교직에 있을 때 가르쳤던 그 수백 명의 학생들 중에서 과연 그 박인철 선생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학생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내가 그 아이들을 보고 싶어 한다고 해서 또 그 한 사람만 사람 모든 아이들을 다 기억하는 건 물론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교사라는 입장에서 가르침을 주었고 또 나에게서 배움을 받아들였던 그런 관계 속에 설정되었던 그런 그 많은 얼굴들이 한 번쯤은 죽전에 보고 갔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도 드는 것들은 또 인간이 가진 그야말로 이제 인지상정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가혹한 어떤 그 질병의 어떤 고통 속에 놓여 있을 때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고, 정작 내가 시력을 잃어서 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내 이웃들, 주변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보고 싶은 마음이 더더욱 간절해지는 그러한 그 느낌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면서 오늘 사회적인 얘기, 또 과거에 내가 살아왔던 얘기 등등 뭐 할 얘기는 많지만, 가장 최근에 있었던 나의 그 두 번의 결방, 뭐 방송이라고 얘기해도 좀 쑥스럽지만 아무튼 녹화를 하지 못해서 결국은 그 유튜브를 올리지 못했던 데 대한 변명 겸 왜 내가 그 녹화를 못했는가에 대한 그 원인을 구독자들 또는 조회를 하는 많은 분들께 핑계 삼아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이만 마칠까 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좀 더 밝은 모습으로 많은 분들과 만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은 그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